총각으로 사는 마지막 날 6월 27일 목요일 저녁 생생정보통 1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자,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구직자들이요, 이 면접을 볼 때 많이 하는 거짓말들 보면 이제 연봉은 상관없습니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시켜주신 뭐든 다 하겠습니다. 요런 아주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한대요. 거짓말이었군요. 나도 했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면접관들은 정작 이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탈락시키는 경우가 그래요?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뻔한 이야기보다는 모르면 모른다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귀엽게 소신 있게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방송계에도 이렇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생생정보통. 그렇죠. 네, 오늘 첫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카메라 출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지나다니던 내 집 앞 골목길에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내시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어허. 정말 많이 황당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일 지나는 집 앞 골목길.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행료 내셔야 되는데요. 통행료. 사돌에서 통행료 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 땅이라서 통행료 내셔야 된대요. 진짜요? 예. 그냥 걸어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주민들. 골목을 지나는 사람 모두 한결같은 반응인데 그럼 제가 돈을 내야 된다고요? 네. 안 되는데. 하고 받으러 나오라고 해야죠, 여기까지요. 통행료까지 내가면서 저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받으시려면 가게 와 받으시던가.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모두를 하시는 분도 놀라게 한 이 계시죠?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골목길을 둘러싼 황당 소송의 실태. 카메라 출동이 취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빌라 앞 골목길. 하지만 주인이 따로 있다? 골목길인데요? 얼마 전 골목길 소유주로부터 통행료를 낼 것을 통보받았다는 빌라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네. 여기 집 사고 오는 사람들이 도로가 따로 있는 걸 알았으면 사겠어요? 기름 넣은 단지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든지 소방도로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불나고 그러면 어디 남의 개인 땅이라고 사용료 받는데 들어와서 소방차가 불 끄겠어요? 사유지라고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돈을 낼 수는 없는 노릇. 혹시 다른 길로 다닐 수는 없는 걸까? 이 길보다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지고 각 세대별로 전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이 출입구는 없고 오로지 이 길은 지금 저런 경우는 더 난감하죠. 도로를 차단하면 섬이나 다름없는 빌라. 실제로 빌라 입구에서 연결되는 길을 확인해 본 결과 우회가 불가능한 막다른 길이었는데요. 다른 방향도 사정은 마찬가지. 막다른 길에 위치한 빌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높게 측정된 통행료 때문이었는데요. 60억 정도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구입한 거는 2억 5천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어떻게 6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단위가 60억이 굉장히 넘는 크네요. 골목길 통행료.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요? 예. 감정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즉 10년치의 총 손해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 금액을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다 6천만 원씩 물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내가 입은 총 손해를 월등하게 넘어서는 배상, 이것은 부당이득에서는 가능한 법리가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골목길 소유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생생정보통 제작팀인데요.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취재할 것도 없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시네. 그러고 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시구나. 관할구청 역시 모르쇠로 일관. 제가 잘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려요. 과거에 건축 허가도 내줬고,
뭐 준공도 처리해줬고 뭐 이런 거를 다 했으면 당연히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 현관에 붙어있는 통행료 징수 공지문을 볼 때마다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주민들. 아, 억울하죠. 1991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럼 22년이 넘었는데 4년 전에 소유자가 땅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소송권이 들어온 거예요. 도로 알고서 한 건데 도로인 줄 알고 이 사람이. 그래서 도로세를 받는다는 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골목길 소유자가 빌라 앞 땅을 매입한 것은 불과 4년 전. 하지만 이 골목길은 이미 오랜 기간 도로로 쓰였다는데요. 수십 년간 통행료 없이 다니던 길에 통행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 게다가 빌라 입구에 방치된 컨테이너 박스. 이 땅 주인이 이렇게 갖다 놓고 돈 돌라는데 이 미치고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돈을 내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장이 없애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길을 차단해도 되는 걸까? 서울의 한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하던 소유주가 도로 위에 개인 창고를 지었다는데. 어머, 막아버린 거네요. 막은 지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한 열흘 됐나? 땅임자는 자기네 땅이니까 막는다 이거죠. 폭이 채 뭐 50cm도 안 되는 좁은 도로.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꽤 좁아 보이는데요. 우리 맨날 이거 보러 다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노인네 오시네 그 불편해갖고 걸어오시는데 힘들고. 보행이 힘든 어르신의 경우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더욱 불편해 보였는데요. 그렇죠.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힘들지 여기. 나 걸음아 가지고 왔는데 걸어와 못 들어오네. 어쩔 수 없이 먼 길로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하지. 다니는 사람은 다 불편하지 뭐. 예? 그럼 이 길 없으면 어떻게 다니시는데요? 우리 집주인은 어떻게 다니? 잘 돌아다녀야지. 대관령 식당. 골목길을 점령한 콘크리트 담장으로 인해 남은 도로는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버거울 만큼 협소해졌는데요. 2007년에 이 땅을 샀어요. 도로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3억 예금은 팔아야 의사가 없다 했거든요.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 3일 동안 이 창고를 일단 지은 거예요. 자기 소유의 골목길에 설치물을 두는 것 과연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가구 이상만 쓰는 도로라고 한다면 그 도로를 막으면 형법 제185조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요. 골목길 통행료 소송 중이라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여기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나가는 이 골목 과정인데. 골목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매달 89,000원의 통행료를 내라는 것. 89,000원. 황당하지. 나는 이 집을 사갖고 올 때는 이 길이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누가 집 사면서 내 집 앞 도로 쓸 수 있나? 이거 걱정 안 하잖아요. 기업자가 먹으니까. 도로에 위치한 가구만 총 11가구나 됐는데요. 약간 봉익임선다 생각도 나고요. 여기 길을 밟지 않고는 밖에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지. 이 뒤에 산이고 길이 딱 옆에 왜 길인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사는도 사익군이고 파는도 사익군이야. 이게 살고 파는 게 사익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도로인 줄 이건 알고 사는 도로에서 저기 세금을 내라는 거는 도로비를 내라는 거는 그건 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그 반이 집에 사고 파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주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심정적으로. 주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생생정보통 제작팀인데요. 최근에 통행료 관련해서 소송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내가 취직하면서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오. 이게 또 법적으로 통행료를 허술한 부분이 안 주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기네 각자가 통행료 안 내려면 사과만 낼 거 아니야. 강하게 법적으로 소유권을 문제가 주장하는 없다는 거죠. 골목길 소유권자. 관할 구청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도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도. 공공용 도로만. 그렇다면 개인이 소유하는 골목길은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걸까요?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사서 이제 나중에 무슨 좀 보상이라도 받으려나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누가 경매를 샀더라고요. 여기. 실제로 대전의 골목길 소유자 역시 경매로 낙찰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매.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주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했거나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경매로 나오는 골목길만 수백여 건. 골목길 통행료에 대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진짜 그렇네요. 언제 우리 집 앞 골목길 골목길이 이렇게 통행료 될지 논란. 모르는 거예요. 이에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많긴 시급합니다. 해요.